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봤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와이프 몰래 이런 거 혼자 먹으면 뭐 거의 내란죄입니다. 짜릿한 내란의 맛, 슈퍼생스 싸주신 김기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 계엄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뉴스가 그냥 막 완전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저 유쾌한 만평과 함께 같이 보시죠.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내란숙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있죠. 우 짝짝짝짝. 자, 내란숙의 직무 정지된 윤석열 씨는 19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줄기차게 윤석열을 비판해온 찌질이 만평이 이렇게 윤석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따뜻하죠. 벌건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윤석열 주변에 한덕수, 그리고 내란에 참여한 똥별들, 요 분은 추경호 같죠? 그리고 충암 내란 핵심 김용현 씨까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엄 축하합니다. 내란 축하합니다. 탄핵당한 우리 각하 깜빵 축하합니다. 자, 노래를 이렇게 개사했죠. 이 인간들 계엄 성공하고 생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오늘쯤 화기애애한 생일 파티를 꿈꿨을 겁니다. 그림 속의 윤석열은 웃고 있죠. 미친 사람 같은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웃음입니다. 윤석열은 2000년대 들어 세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나라당을 부수고 헌재의 기각을 이끌어내서 노무현 대통령을 되살려냈죠. 이 정신나간 윤석열은 어쩌면 국민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다, 국민들이 노무현을 살렸듯이 자기도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그날까지 기각을 미고 축하 파티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선도 이 사람도 박근혜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초가 좀 특이하죠. 시민들이 탄핵을 부르짖으며 들었던 응원봉들이 생일초 대신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케이크 좀 이상하죠. 대리버거 롯데리아 대표 메뉴입니다. 자, 이 롯데리아와 계엄 다음 만평을 통해서 계속 보시죠.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정원 아백님 만평입니다. 이상한 마크죠. 자, 원래 요게 국방부 마크입니다.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 가운데 별은 육군을 상징하고 국방부가 이 3군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구라는 뜻이죠. 근데 작가님은 여기에서 별을 빼고 롯데리아 로고를 박아놓고 밑에 대한민국 계엄사령부 본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롯데리아가 왜 나오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내란이 일단 무산되고 국회 국방위에 장군들이 줄줄이 불려 나와서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요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털라고 명령을 했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묘한 질문을 합니다. 왜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자, 노상원? 노상원 아냐고 거듭 물어보죠. 노상원은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으로 있다가 부대 내 성추행 사건 이런 걸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입니다. 이 사람이 김용현 국방장관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래요. 그래서 이번 내란의 배후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암살, 불법 체포, 북의 남침 조작 등등 온갖 구린 일들을 꾸미고 실행하려고 했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줄줄이 드러나겠죠. 자, 박선원 의원이 정보를 갖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상호가 노상원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며칠 뒤 경찰이 문상호, 노상원을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검찰이 군인을 경찰이 맘대로 체포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문상호 체포를 불승인하고 풀어줘 버립니다. 이상하죠. 검찰이 내란죄 수사판에 여러 가지 이유로 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검찰
경찰이 내란에 동조한 듯한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엄청 중요한 내란 혐의자를 지금 경찰이 붙들고 수사하는 걸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어제 하루 만에 경찰이 계엄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1일 문상호 노상원과 김모, 정모 대령이 만나서 선관위 서버를 털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과 이 모임의 CCTV를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들이 모여서 은밀한 역적 모의를 쑥덕거리는 장소가 안산 상록수역 앞에 롯데리아래요. 전현식 별 2개 정보사령관이랑 대령 둘이 햄버거 먹으면서 이 은밀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어제 이제 단단히 화가 난 경찰이 요걸 언론에 터뜨리고 검찰 때문에 풀어졌던 문상호를 다시 하루 만에 긴급 체포해버립니다.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검찰을 왕따시키고 잡아들인 거죠. 물론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겠지만 이 검찰, 경찰, 공수처, 군수사본부 간의 내란 수사 경쟁도 지금 진짜 뭐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자, 이제 국방부 마크에 롯데리아가 더해져서 왜 계엄사령부 본부 마크가 되는지 아시겠죠? 야, 이거 A급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 내란 지도부들은 감사히 받아서 나중에 감방 들어가실 때 오바로코 꼭 쳐가지고 들어가셔야겠네요. 자, 주간경향 성덕환 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11일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크로스 해가지고 12.3 내란 사태를 통합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쏙 뺐죠. 검찰 그동안 누가 뭐래도 윤석열, 김건희 강아지여고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대요. 만약에 검찰이 이걸 맡아서 수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무죄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란 주범 중에 하나인 김용현이 지발로 검찰에 들어간 것도 좀 이상하고, 심지어 추미애 의원이 검찰이 이번 내란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이 한 오토바이에 타고 공조수사본부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부렁하고 출발하는데 뒤에서 여기 못한 검찰이 배기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상이 돼 있습니다. 자, 수사를 놓고 검찰이 전처럼 지 맘대로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들과 경쟁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경찰의 표정을 풍자한 만평입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빨간색 국민의힘 로고를 빨간색 국민의 늪이라고 정의하고 그 늪에서 점점 빠져들면서 난장판을 펼치고 있는 구성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꼬르륵 가라앉으면서 쥐새끼 배신자 처단하라 나가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제 얘네들 국민의힘 의원 총회장이 역대급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탄핵안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걸 잡겠다고 의원들 하나하나 일어나서 자기가 탄핵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강제로 실토하라고. 야, 얘네 무슨 북한 노동당 자아 비판하는 거 그런 걸 시키고, 또 웃기는 건 그걸 카운터를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계엄 과정의 불법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림처럼 윤석열은 이 의원들을 밟고 올라서면서 지 혼자 살겠다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느니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극우 지지자들한테 들고 일어나라고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죠.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뭘 보고 당의 대선 후보로 내놔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계엄군 차림에 탄핵 반대 머리띠를 두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장판이 된 지네들 의총장 같죠. 그 안에서 TV를 보면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85명이라고 쓰여있죠. 사실 얘들이 반란군이나 마찬가지죠. 새로 뽑힌 원내대표 권성동이 담배를 물고 이러면 나가린데 라고 땀을 쭉 흘리고 있습니다. TV 속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법조계라고 쓰여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3석 비어서 6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고, 이렇게 9명이 윤석열 탄핵안을 심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이가 지금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이미 지금 공보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그 멘트가 나가서 기사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당시 2017년이죠.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장까지 하면서 신속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력이 있는 본인 자신도 법조인이에요. 그냥 뭐 당장 안 죽으려고 그날 상황에 맞춰서 떠들어대다 보니까 아비규환 속에서 점점 이들은 내란에 공모한 위원정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마지막에 좀 밝은 그림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MZ들이 응원봉을 들고 태극기를 활짝 펼쳐 휘날리면서 집회 중앙에 등장하고 뒤쪽에 기성세대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같이 빗을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의 메시지는 흔히 진보 집회는 촛불, 보수 집회는 태극기로 상징되는데 왜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으로 전락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합니다. 밑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쓰여있죠. MZ들이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이번 참에 이런 태극기에 덧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를 씻어야 된다. 극우들에게서 태극기를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는 성토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대요. 자, 이 친구들의 기세라면 단박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이 극우 숙골들은 일장기도 있고 성조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스라엘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국기에 욕심이 많으셔. 자, 그림 속 앞서 달려가는 젊은 여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니라고 외치죠. 힘들긴 하지만 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정치적 분위기를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오래오래 여러모로 힘듭니다. 쏟아지는 뉴스와 함께 재밌는 만평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